사주팔자에 재성이 없으면 돈을 못 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특히 사주 명리를 처음 공부할 때 재성은 돈이라고 단순하게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편재는 한 방에 크게 벌고 정재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번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죠? 저도 처음에 배울 때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사주에 정재나 편재가 없으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요? 반대로 재성이 강하게 들어있으면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걸까요? 저는 지난 10년간 1만 명이 넘는 사주를 상담하면서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아니에요. 돈은 단지 사주팔자에 하나 찍힌 글자 하나로 결정되지 않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 그리고 돈을 대하는 태도와 감정, 쓰고 모으는 습관까지 이 모든 게 얽히고 설켜 한 사람의 재물 흐름을 만들어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돈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욕망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감정이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돈이라는 감각과 결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사주에서 말하는 재성은 단지 돈 그 자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 돈에 대한 태도, 욕망의 강도, 결실을 만들어내는 성향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기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재성은 돈이 있냐 없냐를 단정짓는 도구가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 욕망하고 움직이느냐, 그 사람의 근본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패턴을 읽는 도구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재성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재성이 많을 때 어떤 삶의 패턴이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볼 거예요. 사주는 나를 이해하고 내 삶의 패턴을 읽는 언어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사주에 재성이 있다면 재성이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저와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그럼 먼저 내 사주에 재성이 있는가를 알아볼게요. 사주팔자 만세력 사이트나 앱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입력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사주팔자 표가 떠요. 여기에서 천간 위에 정재나 편재라고 적혀 있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사주에 재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지에도 정재나 편재가 있으면 재성이 있다고 착각하시는데 그건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해요. 왜냐하면 지지는 뿌리 역할을 하는 기운이고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천간, 즉 위에 떠있는 기운이에요. 천간은 그 사람의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떤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 모든 것이 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가치나 욕망 같은 것들이 생각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그 생각이 현실에서 실현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감과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었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신이 생각하고 그리던 바가 현실 속에서 구현되었을 때 비로소 삶에 대한 주체성과 감정적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 역시 단순히 돈이 있냐 없냐만으로 해석해서는 부족합니다. 그 돈을 향한 태도, 그것을 이루려는 사고방식과 실행력, 그 안에 깃든 삶의 전략과 본능, 이 모든 걸 함께 읽어내야 진짜 재성의 흐름이 보이게 됩니다. 재성이 강한 사람, 그들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돈을 다루는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까지 올라가기도 전에 비가 오고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쯤에서 고민하죠. 내려갈까? 아니면 조금만 더 올라가 볼까? 하지만 재성이 강한 사람은 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커요. 오늘 등산을 왔으면 무조건 정상까지 가야 한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인이 계획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걸 해냈다는 성취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성의 본질입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만든다. 이 3단계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불편함과 스트레스가 시작돼요. 물론 이건 조금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 정도로 결과와
성공과 성취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또 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서도 이런 성향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이게 바로 재성의 본질입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만든다. 이 3단계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불편함과 스트레스가 시작돼요. 재성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일은 계획대로 흘러가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고집이 그냥 고집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기 주장은 강하지만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면 놀랄 정도로 빠르게 인정하고 방향을 바꿔요. 이건 단순한 고집과는 다르죠. 밀어붙이는 추진력과 빠른 인정이 동시에 가능한 건 이들이 항상 결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일에서도 이런 성향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프로젝트를 맡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재성이 강한 사람은 시작하기 전에 전체 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야 하고 어디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걸 미리 차단할 수 있는지를 다 생각해 놔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팀 내에서 의외로 실무형으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자기 혼자서도 기획부터 실행 마무리까지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게 단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어요. 혼자서 모든 걸 컨트롤하려는 성향 때문에 협업 과정에서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본질은 간단합니다. 이들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게 가장 강한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생활에서는 어떨까요? 그 기본 성향은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소한 일상에서도 가족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태도가 나타나죠. 예를 들어 주말 일정 하나를 정할 때도 본인이 이미 머릿속에서 짜둔 계획이 있기에 그걸 누군가가 틀어버리면 속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수 있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혹은 아이든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런 재성의 기질을 강하게 가졌다면 왜 자꾸 본인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지? 왜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굴지? 하고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그 사람이 삶을 설계하고 움직이는 방식의 일부일 뿐이에요. 무언가를 해결하고 완성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방해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향을 이해하면 재성이 강한 가족 구성원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배려해야 할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재성이 강한 사람은 돈을 감정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돈은 내가 만든 결과의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오늘 고생했으니까 그냥 펑펑 쓸래요 하는 이런 태도보다는 이번 달 예산이 얼마니까 여기에 얼마 쓰고 남은 돈은 이쪽으로 돌릴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현재가 강한 사람은 같은 재성이라도 즉흥성과 몰입력이 훨씬 강해요. 반면 정제는 계획적이고 안정지향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돈을 잘 다루지만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유전적으로 늘 안정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전은 위험하니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피하도록 진화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만 하고 실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재성이 강한 사람은 달라요. 이들은 본능적으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말지 뭐. 실패를 자주 겪지만 그만큼 새로운 시도와 경험이 풍부한 이유예요. 특히 재성이 목으로 들어온 경우, 금일간이 되겠죠. 경금이나 신금일간이면서 간목이 강한 구조라면 자기개발, 실천 실행력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머릿속 생각을 빠르게 현실로 옮기고 그걸 통해 성장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이들도 운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운이 막힐 때는 행동 자체가 어려워지고 나는 왜 그렇게 무기력하지? 라는 감정이 몰려올 수 있어요. 이런 시기에는 세상이 두렵게 느껴지고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까지 보입니다. 반면 운이 좋아지면 실패도 결국 경험과 실력이 됩니다. 실전팔기의 정신으로 계속 도전하고 실력을 쌓고 결국엔 원하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힘이 생깁니다.
생겨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도 실력입니다. 그렇다면 재성이 강한 사람이라도 운이 좋지 않은 시기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이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결과를 만들고 싶지만 외부 환경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마치 평소엔 누구보다 능동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 앞에 멈춰선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죠. 특히 재성이 강한 사람은 행동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실행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운이 막혀있을 때는 자신이 무능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자기 비난과 좌절이 반복되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도 계속 움직이며 실력을 쌓은 사람은 운이 다시 들어올 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은 결과가 없고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은 순간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 축적된 실력과 경험은 운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지 않을수록 오히려 더 자기 자리에 충실하게 머물며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눈에 띄지 않는 시간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노력도 결국에는 폭발의 근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재성이 사주에 있느냐 없느냐는 부를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크게 움직이는 건 사주의 구조가 아니라 운의 흐름입니다. 어떤 사주든 어떤 기질이든 운이 따라줄 때 삶이 열리고 그 운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결국 핵심은 재성의 유무가 아니라 운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실력 있는 상태로 그 운을 맞이할 수 있느냐예요. 지금까지 재성이 강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 쭉 살펴봤습니다. 도전적이고 실천력이 강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결과에 집중하는 사람들,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은 조직에서든 개인 관계에서든 굉장히 생산적인 에너지를 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일까요? 그건 바로 재성이 강한 사람은 자기 리듬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생각하면 바로 실행에 옮기고 싶고 모든 걸 계획하고 일정대로 밀어붙이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속도에 맞춰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형이거나 즉흥적인 스타일의 사람은 이런 재성 강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내가 부족한가? 왜 나는 이 사람만큼 못하지? 라는 위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성이 강한 사람은 변수를 잘 못 견딥니다. 이미 계획이 머릿속에 다 짜여 있고 타임라인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흐트러뜨리는 사람이나 예측 못한 상황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짜증을 내거나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건 그 사람이 나쁘거나 예민한 성격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 계획 안에 모든 걸 넣고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 성향은 돈을 벌 때, 일할 때, 연애할 때 모든 관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걸 미리 알고 이해하면 정말 많은 게 달라져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급하게 뭔가를 몰아붙이는지, 왜 결과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이걸 알고 나면 괜히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이 사람은 저런 리듬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알면 대화법도 달라지고 접근 방식도 달라져요. 이건 왜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하면 일정에 맞을까? 라고 묻는 식으로 그 사람의 계획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말투나 태도를 쓰게 되는 거죠. 결국 사주를 안다는 건 그 사람의 성향을 미리 이해하고 관계에 적응하는 힘이에요. 이건 단순한 사주풀이가 아니라 관계의 리듬을 읽는 기술입니다. 정리하면 재성이 강한 사람은 자기 주도적이고 생각보다 실행이 빠르며 결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변수와 느슨함을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조직에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고 관계 안에서는 주도권을 잡으려는 에너지로 작용해요. 그래서 잘 다루면 굉장히 든든한 사람이지만 잘못 엇갈리면 감정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본질은 단 하나예요. 삶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현실화하고 싶다. 그 갈망에서 오는 에너지가 바로 재성입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조금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의 욕망과 실행력을 어떻게 조율할지를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주는 운명을 점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오늘 영상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실전 상담에서 느낀 것들, 그 깊은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